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속에서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략적 투자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총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우리 시장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 좀 정치적, 경제적인 이슈로 좀 변동이 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운용 전략 측면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내 증시는 아시다시피 수출 제조업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생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기 상황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황에 많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그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AI 관련 주가 지속적으로 랠리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가장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갖다 수립하는 게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FOMC 금리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네, 연준의 목표가 이제 고용과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7월달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었고요. 5월달, 6월달 숫자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같은 경우가 또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9% 상승으로 나오면서 예상치 0.2%를 크게 상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매 물가 지수로 시차를 두고서 어떻게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수의 그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존재하는구나.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고용 지표까지 조금 안 좋구나라는 그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하방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준이 눈을 좀 그쪽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들어서부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키 메시지를 갖다가 아마 잭슨 홀 쪽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증거가 될 텐데요. 지금 빅컷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예, 빅컷이 나오게 된다면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그 선행적인 시그널을 갖다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 경도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컷 아니고 저희는 한 25bp 정도 인하를 갖다 예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매크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가 등장한다고 하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갖다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추가 랠리를 전망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미증시 안에서도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만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 300% 관세라는 카드를 들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도 빅테크 전반에도 좀 불안감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나 기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HBM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빅테크들의 그 기업들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광고에 중심을 둔 그 구글이나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그리고 광고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IT 지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300%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그로 인해서 그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 300%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발 호재 그리고 애플발 그렇죠. 호재가 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싼 상황에서 많이 좀 랠리를 갖다가 보였었고요. 하지만 뭐 증시 반도체 300% 쪽에 품목 관세의 부담감을 갖다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가격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생산자 이제 소비자 쪽에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전가해야 되느냐의 복잡한 셈법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놓고 봤을 경우에 반도체 쪽에 품목 관세가 뭐 높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HBM의 영업 기여도가 높은 하이닉스가 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한 영향을 갖다가 일부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국 대우를 갖다가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기대치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주가가 좀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최애국 대우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후 관세율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취득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프트뱅크는 인텔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측면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설비의 아시아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조업 설비를 갖다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고요. 미국에서 봤을 경우에 보게 되면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이 모두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높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텔을 갖다가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고 국가 산업으로 갖다가 국가 안보 산업으로 갖다가 육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에 봤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향후에 봤을 경우에는 삼성이나 TSMC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되는데 미국 우선주의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인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대우가 수혜 같은 경우가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인텔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업황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반도체가 부담을 느낀다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죠, 대표님. 예, 말씀하신 듯이 박스권 모습을 좀 단기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초비에 30% 정도 상승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나 이제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단 돌파에 대한 동력을 조금 잃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 하단으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PER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뭐 어떤 동력을 찾게 된다고 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중소형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중소형주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가 조금 보여지고 있고 그쵸. 소외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화학,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주가 반등 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국 경제의 중국 쪽에서 그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됐던 업종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 그리고 대형주들의 주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외주들 중심으로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에서의 그 종목 교체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건전한 시장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슈를 살펴보면요. 21일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 봉투법 처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좀 시장의 실망감이 컸었기 때문에 네. 2차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은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자의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다양한 얘기들이 조금 오가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상법 개정 움직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들의 투자자 신뢰를 갖다가 상승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 세제 개편안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약하게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만큼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산업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산업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뭐 ABCD2로 만들어지는 그 인공지능, 그다음 바이오, 컨텐츠, 그다음에 디펜스와 기계, 주선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그 5개의 그 네.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산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될 산업은 당연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에너지 산업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쪽은 여전히 그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을 갖다 선호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돼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기대만큼 큰 성과 없이 끝났고 또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휴전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방산주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산보다는 재건을 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방산주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평화 협상이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방산주에는 부정적인 악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가 소실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 조정 움직임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유럽 쪽의 재무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아시아 쪽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찰로서의 그 미국의 역할이 이전보다 후퇴했고 각자 도생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가성비 있는 방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기업들에 대한 수요들은 여전히 좀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8월장 하면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시장을 대응할 만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한국으로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연초 이후에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존에 소외됐던 소외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박스권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목대균 KCJ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